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품, 진품, 명품.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는 조변도감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명품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입니다. 요즘처럼 먹거리 많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또 건강하게 먹을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건강한 먹거리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식품과 관련된 경제 뉴스들이 있으면 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진품, 명품 감별사, 이 코너를 이끌어 가실 유튜버 밥변아파의 식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생생경제에 나올 때 암묵적인 그 규칙이 있어요. 네. 절대 김혜민 PD보다 예쁘게 하고 나오지 않는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보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하나 유일하게 있는 빨간색 옷이라. 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김혜민 PD보다 예쁘게 하고 왔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변호사님 소개할 그 말이 되게 많은데 매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좀 제가 해볼게요.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식약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식품 전문 변호사고요. 방통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니시는 사남매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 먹거리를 소개하는 밥변 아빠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을 한 번 부를 수는 없다. 이분을 격주로 불러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뭐 라디오 방송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정말 뭐 너무 영광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면서 네.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딴 코너예요. 예, 라디오 퀴즈시군요. 정말 그럼요. 잘 아시잖아요. 어머, 저 잘 몰라요. 저 조금 변호사보다 어려요. 예, 같이 그런가요? 묻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 어떤 거 다루실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사실 예전처럼 직접 경작을 해서 식품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 가공식품을 어떻게 사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표시를 어떻게 읽는지 또 각종 인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알려드리고 또 요즘 불량식품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량식품을 어떻게 골라내고 그다음 또 어떻게 신고까지 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경제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 사실 암호화폐 아니었고요. 치킨 뉴스였어요. 예. 우리 제작진도 아침부터 굉장히 카톡방에서 분노를. 왜냐하면 치킨은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죠? 예, 일단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가맹점수 상위 8개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만족도를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많이 사 먹는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순서가 있어서 페리카나 또는 처갓집 양념치킨, 내내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굽네치킨, BBQ와 BHG 네. 그리고 교촌치킨이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만족도 거꾸로 된 순위부터가 사실 저도 많이 시켜 먹는 예. 그 치킨 순위거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인기가 있는 네. 예, 그런 회사들이죠. 그러면 만족도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요, 일단 서비스 품질, 그리고 음식의 구성과 맛, 가격, 가성비, 그 다음에 고객 소통 및 정보 제공 등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위생 문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우리 햄버거 프랜차이즈 단속 결과 네.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점들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추가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는 위생 부분이 빠졌는데 사실 꼭 들어가야 되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다라고 식품 전문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볼게요. 사실 요즘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어서 치킨도 집에서 좀 건강하게 구워 먹자. 기름도 좀 덜 쓰고.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치킨은 그 기름에다 퐁당 빠뜨려가지고 치킨집에서 구운 그 치킨을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예. 치킨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건강하게 드시려면 먹지 말아야 결국은 되니까? 뭐 네.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삶아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집도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사실 청소하기가 너무 설거지가 귀찮기도 한데 실제로 맛있게 하려면 그 겉면에다가 사실 그 식용유를 다 이렇게 발라놔야지 맛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튀겨 먹는 음식은 어쩔 수 없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요. 냉동식품들이 좀 많이 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거나 또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덜 짠. 그러니까 표시를 보면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들을 근데 좀 그 적은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 기준을. 제품의 뒷면에 보면요. 뒷면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그 나트륨 함량, 뭐 네. 열량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트륨 함량이 예. 뭐 몇 이상 되면 거기에 일일 섭취량의 몇 프로 정도가 아예 그렇게 이 한 나오는군요. 봉지를 먹으면 돼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네, 또 이제 그렇게 보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예.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네 남매 아빠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다 따지고 막 가공식품 안 먹고 막 유기농 쓰고 뭐 다 그렇게 먹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없지요. 절대 없죠. 어우, 4남매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아마 어느 집보다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겁니다. 사실 국, 김치부터 해서요. 반찬까지 전부 다 저희는 사 먹습니다. 제가 그거를 와이프한테 같이 이렇게 해 먹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안 오히려 되죠. 더 많이 사서 먹되 그 세이브된 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데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이제 모든 식품을 다 꼼꼼하게 표시를 보고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주로 어떤 제품들을 선택해서 구매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사남매의 아빠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따지는지를 연구하고 더 잘 살펴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네. 삶에서 드러나오는 이 노하우를 좀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는 사실 가공식품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식품위생법의 규정대로 하면 네. 결국은 공장에서 만든 식품이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관리 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불량식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위법한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식약처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네. 뭐 내 손 안에 식품안전정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앱이 있군요. 예, 그래서 불량식품이나 회수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1단계를 걸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근데 이렇게 걸러지더라도 우리가 마트나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그 제품 표시면을 좀 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제품이 뭐 어떤 원료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나트륨이나 또는 뭐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질 줄 알아야지 제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식품안전정보라는 앱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트에 장 보러 가서 특히 애네 때리고 마트 가보셨어요? 절대 못 가죠. 그렇죠. 아예 못 선택받은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애들 데리고 가면 예. 한 놈 저기가 있고 예. 한 놈 저기가 있고 이제 저는 마트에서 발성 연습을 하죠. 예.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이야 이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앱을 펴보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말해주세요. 첫 번째 아까 나트륨 그 권장량 넘어가는 거 안 되고요. 또 네. 식품 첨가물 중에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식품 첨가물 중에 사실은 이거 안 된다는 건 일단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예, 일단 없을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품들이 그 제품 표시면에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칠무, 오무, 뭐 삼무 그래요? 이래갖고 어묵이나 햄 이런 것들 제품들 보면요 많이 돼 있거든요. 무첨가 좋은 거 아니에요? 무첨가가 좋은데 사실은 그 무첨가 식품 첨가물 대신에 다른 성분 또는 똑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른 원료를 써서 그런 효과를 똑같이 내는데 사실은 마케팅 수법 중에 하나라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비자들을 저는 좀 현혹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안 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첨가 보통 이제 저같이 따지지 않고 단순한 엄마들은 그냥 무첨가라고 하니까 그거 사는데
그거 믿지 말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햄에 들어있는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안 좋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업체들이 그 발색제가 사실은 샐러리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아질산 나트륨 자체의 첨가물은 안 쓰지만 샐러리를 써서 똑같은 효과를 내서 사실은 이름만 바뀌는 거지 결국은 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마치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우리는 아질산 나트륨을 쓰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를 현혹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그럼 네. 뭐 먹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물론 다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데 일상적으로 안전하긴 한데 이제 굳이 선택을 하자면 그 중에서 더 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네. 얘기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보통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대기업 제품 구매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는데 그런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표시를 보시면요. 네. 뒷면에 보시면 대기업이 브랜드는 분명히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근데 제조원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다 나쁜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나쁜 건 네.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관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건데 네. 이제 실제로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업 제품들도 요즘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더 대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데 무조건 또 대기업 제품이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처벌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 알아보려면 쉽지는 않지만 관심만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보를 습득할 수는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유튜브에서 여러 제품들 예를 들어 소시지면 예. 소시지의 여러 제품들 비교하는 것들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일단은 뭐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소세지인데 뭐 그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 뭐 국내산을 썼는지 외국산을 썼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이나 또는 나트륨 함량을 본다든지 또 가격도 이렇게 봐야 네.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먹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영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격주로 식품, 진품, 명품 우리 김태민 변호사님의 많이 할 수 있는 코너예요. 이거는 본인 같은 사람 있어요? 변호사인데 영양사 자격증에 4남매 아빠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예. 있을 식품 전문 변호사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4남매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식약처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식약처 근무까지 하셨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품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최근에 좀 되는 이슈들 뭐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올해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 GMO 완전 표시제. 소비자들 우리 단체 급식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작년에 발생하긴 했지만 뭐 식중독 사건도 있었고 또 햄버거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소송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우리 힐링님이 좋은 정보네요. 마케팅 전략이라니요. 이러면서 예. 산무, 오무 이 관련된 이야기 주셨어요. 마케팅 전략 있죠. 당연히 상품만. 그럼요. 저도 생생경제 여러분들 듣게 하려고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철저하게 알아봐야 되고요. 그 노하우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2주 뒤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